여러분 안녕하세요. 말 많은 소녀입니다. 아주 퉁퉁해졌죠? 떡볶이 먹고 왔어요. 아니 오늘 또 저희가 보리 PD랑 무슨 이야기를 해볼까 이게 주제들을 좀 이렇게 많이 올려놓고 보다가 우리가 또 이 무례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이런 거 얘기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무례한 상황을 겪었을 때 바로바로 응수를 하시나요, 여러분? 저는 사실은 할 때도 있는데 못할 때가 훨씬 많거든요. 기분 나쁜 경험을 하고 집에 오면은 너무 그게 억울하고 그때 내가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. 그래서 평소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. 언제 걸릴지 모르는 시비 이렇게 대처해야지를 해가지고 억울한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오늘은 무례한 사람에게 대처하는 법 혹은 말싸움에서 이기는 법 이런 걸 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재밌을 거예요. 일단은 저는 뭐 이렇게 좋게 하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내가 기분이 나쁘지 않거나 저 사람이 저런 말 한다고 해서 말에 뭐 무게가 있나?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무시를 할 수 있다면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베스트죠. 그리고 말이 또 말을 낳잖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뭐 되게 띠껍게 나한테 너 뭐 왜 이렇게 얼굴이 이상해졌어? 라고 했는데 내가 너는 네 면상은 뭐 어디다 갈았냐?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쁘게 말을 해서 똑같이 얘기를 한 건데 내 워딩이 좀 더 셌다는 이유로 내가 또 나쁜 놈이 돼가지고 소문이 안 좋게 날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리액션을 안 하는 거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.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공개가 되어야 하는 직업, 인플루언서, 연예인, 유튜버 등등 약간 그런 직업을 가지고 계시다면 공격에 공격으로 답하는 거는 정말 저는 추천하진 않아요. 하지만 우리 이제 또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걸 좋게 이렇게 넘어가면 상대방이 도가 지나쳐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또는 상대방은 괜찮아. 근데 내가 화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. 이 사람이 나한테 말한 것보다 더 세게 받아치진 않더라도 적어도 앞으로 이런 말을 할 때 얘한테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정도, 약간 이렇게 좀 톡 쏠 수 있는 정도, 너 방금 무례했어 이걸 알려줄 수 있는 정도의 대응은 하는 것이 편해요, 사실 사회생활을 할 때. 그래서 상황을 좀 나눠봤어요. 보리는 어떤 편인가요? 말을 좀 하는 편인가요? 말을 못 숨겨서? 너 성격이 왜 그러냐? 지는 약간 이렇게 되는 건가요? 말을 이렇게 새어 나오는 거. 저런 말에 미쳤나 봐. 약간 이렇게 혼잣말 하듯이 말이 새 나오는 편. 아니 저런 얼마나 좋아, 그죠? 응어리 없지, 스트레스 없지. 근데 또 상대방이랑 그렇게 막 부딪히지 않잖아.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무례한 짓을 했다는 걸 일깨워주면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지? 어머, 이 말이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상인, 그쵸? 근데 아니 그냥 너만 가만히 있었으면, 너만 참았으면 될 일이잖아 이렇게 하는 사람 미친 사람,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정상인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해요. 기분 나쁜 상황 어떤 게 있을 수 있냐, 이런 게 있을 수 있죠. 상대방이 이제 뭐 오랜만에 만났어. 근데 나를 굉장히 평가를 하거나 뭔가 오지랖을 약간 부리거나 꼽주는 경우,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이럴 때 이제 보통의 경우 저라면 어떻게 하냐면, 자, 저한테 말 던져보세요. 너 이렇게 살쪘니? 그치, 나 살쪘지. 이렇게 하고 집에 가서 이러면서 막 인형 막 이렇게 치면서 그 상대방이 나를 비하하는 말, 나를 꼽주는 말에 내가 동의를 해버려요. 그리고 실제로 내가 약간 살이 쪄서 동의를 할 때도 있지만 나 요즘 약간 0.5kg 빠졌는데 티 안 났단 말이야?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동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. 왜 상대방의 그런 무례하고 부정적인 말에 우리가 웃으면서 예스를 해서 상대방이 자기가 무례한 말을 한 것이 부끄럽지 않게끔, 무안하지 않게끔 해줘야 됩니까? 그럴 이유는 없어요. 좀 더 거시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. 우리 또 공익적인 목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또 이렇게 이상한 말을 여기저기 하고 다니면 기분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. 그 이제 미연에 방지하고자 초장에 좀 잡아줘야 됩니다. 첫 번째는 그냥 웃으면서 분위기 좋게 약간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. 뭐, 너 이렇게 살쪘어. 너 오늘 옷이 좀 그게 뭐야? 오늘 뭐 뿌린 거? 이런 걸 했을 때 웃으면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맞아, 그래도 예쁘지. 막 이렇게 말을 한다든가. 이제 내가 폭탄을 받았잖아요, 지금. 이걸 내가 계속 쥐고 있으면 안 돼요. 그치, 나 오늘 옷이 좀 이상하지. 나 오늘 좀 살쪘지. 약간 이러면 안 되고, 그거 약간 상대방으로 시선을 약간 돌려줘야 돼요. 그러니까, 너도 오늘 못 부린 건가? 야, 근데 너는 살이 쪄도 어떻게 밉겠지냐? 약간 이런 식으로 같이 웃으면서 꼽을 준다든가. 그럼 기분 나빠면, 왜 기분 나빠? 너는 그렇게 말해놓고 똑같이 하니까 기분 나쁜가 봐? 약간 이런 식으로 빈정빈정. 하지만 이거 약간 어려워. 왜냐면 순간적으로 기분이 상하거나 민망하기 때문에 지적을 당하면 이렇게 좀 약간 센스 있게 이렇게 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.
싶으면 여러분 연습을 해야 합니다. 나한테 화살이 돌아왔을 때는 이 화살을 계속 받고 있으면 안 돼. 내가 뭐가 살쪄? 아니 나 별로 안 쪘는데?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돌려야 돼요. 끌어들이는 게 제일 좋은 거. 그 우리가 되게 좋다. 그게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. 왜냐면은 나는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맞아. 그럼 평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가 저 사람을 평가할 자격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. 내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, 그러니까 우리 요즘 되게 많이 살찐 것 같아. 나 오늘 옷 이상한데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다. 우리 같이 다녀가지고 더 창피한 거 아니야? 약간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, 끌어들여버리면 자기가 욕한 사람이랑 지금 같은 급이 돼버리는 거니까 뭐라고 약간 반격하기도 뭐하면서 약간 기분도 나쁘면서 이거 되게 좋은데? 우리로 만드는 거? 이게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좋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싸울 수도 있겠죠. 네가 무례하다를 정확히 이제 얘기를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럼 뭐 예를 들어 너 살쪘다. 너 오늘 옷이 이상하다. 이렇게 하면 너는 그렇게 사람 평가하는 거 여전하구나. 그 버릇. 너는 사람 만나면 외모밖에 할 말이 없어? 아니면은 내가 어디서 봤는데 되게 좋은 표현이 있더라고요. 나 너 되게 예의 바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면전에다 대놓고 외모 평가를 해서 내가 너무 놀랬어. 이런 식으로 약간 천사의 옷을 입고 지적.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사람 만들어. 나 너 되게 진짜 좋은 말만 하고 되게 예의 바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 그런 말을 너가 한단 말이야. 정말 실망이다. 약간 이런 거. 너무 길잖아요. 너 그런 사람이었어? 좋다. 너 그런 사람이었어? 외모평가? 뭐 약간 이렇게 이제 무례함을 직접 알려줄 수 있는 거죠. 근데 이게 연습하다 보면 후자의 방법이 편한 것 같아. 왜냐면 첫 번째 거는 전제가 약간 재치가 있어야 되잖아요. 그리고 내가 빡친 게 표시가 안 나야 돼. 예를 들면 너 왜 이렇게 살쪘어? 라고 했는데 우리 다 살쪘어! 막 이러면 약간 맛이 떨어지잖아요. 재치가 없잖아. 열받은 게 티가 나잖아요. 차라리 뭐 어떻게 그런 말을 해? 이건 좀 이렇게 동요돼서 해도 되잖아요. 감정이 약간 고조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. 그러니까는 후자가 약간 빨리빨리 이렇게 좀 대처하기에는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불쾌한 상황이 무례한 질문을 받았을 경우가 있어요. 우리 보리 PD는 어떤 질문이 되게 무례하고 기분이 나쁜가요? 개인적인 거 물어보면 개인적인 거, 뭐 남자친구 있니? 뭐 결혼 언제 하니? 뭐 이런 거. 언제 하니? 사실 이런 질문이 그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물어보진 않잖아, 보통. 인사처럼 밥 먹었니? 약간 이런 것처럼. 그 이제 저는 뭐 유튜브도 하고 뭐 예전에도 그렇고 약간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상대방과 저와 이렇게 되게 정보량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았어요. 뭐 예를 들면은 그럴 수 있는 거죠. 뭐 내가 뭐 소개팅을 나갔다. 근데 상대방은 나를 싹 다 검색을 해가지고 뭐 다 알고 왔다든가. 근데 나는 잘 모른다든가. 이럴 수도 있는 거고. 그냥 뭐 구독자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나에 대해서 다 알고서는 막 가까운 사람처럼 얘기를 하지만 나는 전혀 초면 누구 약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저도 무례한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. 내가 좋게 보면은 이게 나에 대한 호기심으로 그리고 나랑 친근감을 느껴가지고 그런 질문을 하는 건데 또 나쁘게 보면은 생각이 없는 거죠.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? 뭐 제가 이제 쉽게 당할 수 있는 공격은 그런 거죠. 애 왜 안 낳냐? 딩크냐? 애 안 낳을 거냐? 사실 애 있냐 없냐는 전 무례한 질문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물어볼 수 있잖아요. 결혼하셨어요? 뭐 애기 있으세요?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. 물어볼 수 있는데 애 없어요? 그럼 없는 줄 알 것이지. 애가 왜 없냐부터 해가지고 앞으로도 안 낳을 것이냐, 남편은 괜찮다고 하냐, 어른들은 뭐라고 안 하냐, 이런 것까지 저한테 되게 디테일하게 이제 막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고, 근데 그럴 때마다 제 후회되는 거는 하면서 약간 알려줬다는 거, 정보를 주고 대답을 어떻게 했다는 게 너무 좀 짜증나는 거예요. 왜냐면은 나한테 되게 중요한 정보고 비밀로 하고 싶은 이야기고 사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안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까지 물어봤을 때 내가 거기에 이렇게 약간 딱 명쾌하게 대처를 못한 게 되게 지금 후회가 되는 게 많아요. 그래서 하면서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 다. 근데 그게 이제 다 나의 약점이 돼서 돌아오는 건 거지. 그래서 말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성격상 또 말을 하게 되는 거야. 유도신문을 하면은 그런 질문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내가 또 잘 못해가지고 그냥 하다 말을 해주고 이제 약간 다 이렇게 말리는 거지. 그래서 이제 극단의 이제 방법이 안 맞나. 이상한 애들 안 만나. 자꾸 나한테 곤란한 거 물어보거나 아니면 약간 입 좀 싼 애들 있잖아 보면은. 그냥 그런 애들 만나서는 말을 좀 조심하거나 안 만나거나. 그리고 막 그 구독자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. 되게 집요하게 댓글로
애 왜 안 낳는지 얘기해달라고 그러고 삭제를 했나 대답을 안 했더니 좀 다른 줄 알았더니 뻔한 사람이네요. 자기 듣기 싫은 소리는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네요.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. 무례한 질문에 대답 안 했다고 해서 내가 왜 듣기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하는 뻔한 사람이란 소리를 내가 왜 들어야 되는 거야. 사실 가장 좋은 말이 왜 그 우리 마법의 5단어 있잖아요. 아 그러게요. 아 그러니까요. 너 왜 뭐 결혼 안 하니? 너 결혼해야지. 이러면 아 그러니까요. 이렇게 얘기하고 또 너 취직 안 하니? 취직해야지. 언제 취직할래? 아 그러니까요. 나도 너가 말한 생각에 동의하는데 도리가 없다. 이런 뜻을 비춰주던가 아니면은 조금 당신 무례해라는 거 알려주기 위해서는 요즘에 누가 그런 말을 해요. 이런 거 있잖아요. 어떻게 그런 걸 물어봐. 이런 거 있잖아요. 너희 집 전세 얼마? 야 그런 걸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 거 난 지금 처음 봤어. 이런 질문 태어나서 처음 받아봐. 오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너 병신이야 약간 이렇게 꼽주는 거.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오지랖에 이렇게 말이 좀 나갈 때가 있는데 그냥 내가 만약에 좀 무례하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럴 때는 바로 사과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. 아니다 싶어. 그러면은 아니야 말하지 마 미안해 내가 선 넘었다 이렇게 딱 인정을 하면은 그냥 또 그런 건 괜찮더라고요. 잘못을 인지하는 순간 빠른 사과와 추후에 이제 다시 재발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나의 다짐 이런 게 이제 따라와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런 경우가 있죠. 모르는 사람이에요. 근데 다짜고짜 나한테 막 화를 낼 때가 있어요. 예를 들면은 이렇게 주차를 했어요.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다짜고짜 막 화를 내면서 주차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어떡해요 막 이럴 수 있는 거죠. 사실 이거는 이렇게 바뀌었어요. 제가 그 다짜고짜 화를 낸 사람이었는데 저희 사무실 여기가 굉장히 주차 문제로 예민해요. 총이 허가가 됐다면 총싸움이 몇 번 일어났을 것 같아요. 쌓여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약간 공격적으로 말이 나가는 거예요. 그럼 보통 다들 당황해가지고 뺄게요 안 되면 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고 이상한 사람이야 이제 서로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지만 이제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. 제가 어떤 분한테 여기다 주차 왜 하셨어요? 어디 오신 거예요? 주차하시면 안 돼요. 외부 차량.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. 근데 이제 그 사람은 되게 당황스러울 수 있잖아요. 근데 이제 그분이 정말 점잖게 저한테 전혀 화를 안 내고 되게 예의 바르게 근데 너무 죄송한데 제가 왜 그렇게까지 화가 나셨는지 조금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?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나 생각해보니까 그렇잖아. 오늘 처음 여기다가 이렇게 이상하게 불법 주차를 한 거고 그래도 되는 줄 알고 했을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여태까지 이게 한 100번이 넘게 있었으니까 짜증이 났지만 이 사람은 내가 화를 내는 게 되게 이상할 수 있는 거잖아. 갑자기 미친 아줌마가 와가지고 화를 내는 상황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갑자기 그게 확 민망하더라고요.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저한테 아니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? 그러면 화를 낼만 하니까 내쳐 이렇게 했을 거예요. 근데 이 사람이 먼저 이렇게 딱 점잖고 예의 바르게 왜 화가 나셨죠?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꼬리를 확 내리고 어머 제가 좀 감정이 좀 격해졌네요. 죄송해요. 제가 여기 입주자인데 하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하면서 제가 좀 너무 격하게 했던 거 정말 죄송합니다. 하지만 주차는 하지 말아주세요. 약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조금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꼭 뭐 유명인이나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SNS 같은 거 다들 하시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댓글로 기분 나쁜 공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. 저 어떤 유튜브 채널 되게 제가 즐겨보는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에서 봤던 게 진짜 너무 충격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분이 임신을 하셨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만 좀 먹어요. 뭐 애가 힘들어요.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았다는 거예요. 사람이야? 자기가 뭔데 그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야. 그리고 해도 될 말이 있고 하면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쁠 말이 있는데 아니 자기가 뭔데 남 밥 먹는 것 같다가 그거 보고 약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. 근데 저도 뭔가 막 무례한 댓글 같은 거 겪었을 때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. 내가 스카프를 이렇게 두르고선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할머니 장롱에 있는 거랑 똑같네요 이렇게 이제 단 거야. 근데 그게 사실 드립일 수 있어. 막 웃긴 걸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나는 기분이 되게 나빠가지고 그게 되게 무슨 에르메스 스카프였나 그랬다? 내가 할머니가 되게 에르메스 좋아하시나 봐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기분 나빠서 차단했던 것 같아. 아무튼 기분 나쁘잖아. 그리고 막 그런 것도 많이 달렸던 것 같아. 막 먹으면 살찌겠다 그만 먹어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달더라고 사람들이. 칼로리 엄청 높겠다 막 약간 이런 거 달고 그러면 좀 잡치잖아요 기분이. 누가 모르냐고 살찌는 거. 근데 이게 모르는 사람도 다는데 아는 사람도 그런 걸 달 때가
좀 종종 있어가지고. 근데 이제 약간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, 이게 뭐 그냥 물론 차단하거나 뭐 개인적으로 뭐 메시지를 보내거나 톡을 해가지고 댓글 좀 기분 나쁘니까 삭제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방법인데, 그럴 때 또 삐딱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, 사람들이. 그러니까 약간 같은 어순, 같은 어조로 똑같이 이렇게 한번 공격을 해보면 그 사람이 좀 기분 나쁘다는 거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내가 뭐 뭘 사가지고 뭐 이렇게 자랑을 했어. 사치 좀 그만 부려 된장력 이러면은 악플 좀 그만 달아 악플러 약간 이렇게 달아준다든가. 눈에는 눈, 이에는 현무라비 스타일. 이렇게 대처를 또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겁나 씁쓸하다. 이겼는데 진 느낌이네. 그리고 악플 달지 마. 좋은 것만 달아. 왜 그 우리 말 많은 소녀에도 악플은 아닌데 되게 실패한 드립이 종종 등장을 해요. 말 많은 막 소녀? 푸흡? 막 약간 이러면서 말 많은 주부 아닌가? 막 이러면서. 근데 이제 이게 뭐 비꼬는 거였으면은 그래 뭐 다행인데, 이게 약간 웃기다고 생각하고 다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. 근데 아니에요. 님 드립 못 치세요. 어디 가서 드립 치시면 안 되는 분이세요. 내가 굉장히 센스 있고 재치 있다는 확신이 없는 이상에는 그런 거 약간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, 그리고 내가 되게 센스 있고 재치 있어도 누군가는 상처받을 수 있는 말 같은 거는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런 말 특히 공개적으로 안 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, 댓글은 되게 공개적인 거잖아요. 그걸 또 지우기도 되게 좀스러워 보여가지고 냅두지만 기분 나쁘고 그 사람 이미지 깎이고 막 그럴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는 나쁜 말은 안 하는 걸로. 할 나쁜 말이 있으면 개인톡을 하자. 개인톡해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릴 만한 책이, 우리 이제 또 보리 PD가 추천을 해주는데요. 우리 이거를 아까 보면서 와 진짜 인간 변하지 않는다. 왜 막 그런 거 있잖아. 성경책 같은 거 봐도 사회 문제 그때도 다 막 사회 문제 일어났던 것들이고, 진짜 고전을 봐도 그때 사람들이 하던 고민 지금도 하고 있고, 그러니까 과학기술로 해결되는 걸 제외하고는 거의 인간의 고민이 비슷비슷하더라고요. 그런 걸 이제 느끼면서 본 책이 뭐냐면 이 쇼펜하우어 선생님의 책이에요. 이 선생님이 이제 굉장히 냉소주의자고 약간 이제 허무주의 그런 철학으로 유명하시잖아요. 심장이 없다 그래야 되나? 이렇게 감각이 되게 없으신 분이시다 보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스코어를 매기면서 이기고 지는 것에 되게 예민하셨던 분이신 것 같아. 그래서 이런 책을 남기셨어요.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논쟁에서 이기는 37가지 기술이라는 책을 남기셨는데, 그 이제 기술 37가지를 읽어드릴게요. 상대의 주장을 확대시켜 받아들인다. 너 살쪘어. 그럼 야 요즘 사회에서 외모 평가는 거의 살인무기 아니냐? 너 거의 살인자네? 약간 이런 식으로 논리 확대하는 거. 상대적으로 제기된 주장을 절대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인다. 진지한 태도로 갑자기 딴소리를 한다.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범주와 연관이 있음을 보여준다. 그 발언 지금 되게 호모포비아 발언이야. 요즘 그런 사람들 거의 사회에서 매장되지 않나? 약간 이런 식으로. 뭔지 아시겠죠? 현대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널리 쓰이고 있는 이런 싸움의 기술들, 이미 우리 1788년생 쇼펜하우어 선생님께서 이미 다 하셨어요. 찢었다 이미. 논쟁계에서는 이 사람의 논리에서 벗어나는 이기는 방법은 딱히 없다.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제시해드린 방법이 뭔가 좀 약간 애매모호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은 우리 또 쇼펜하우어 선생님 책을 또 한번 읽어보시는 걸 권하고요. 밀리의 서재는 내가 검색해봤는데 없어. 사서 읽으세요, 여러분. 책 광고 아니고요. 말 많은 소녀는 댓글이 되게 클린해가지고 정말 어떻게 나한테 이런 좋은 말을 해줄 수 있지? 감동이야. 약간 이런 게 많아가지고 뭐 굳이 그런 감정을 느끼진 않지만, 많은 경우 어떤 네티즌들이 하는 말에 이제 굉장히 반박을 많이 하고 싶었던 사람으로서 그냥 이렇게 지나 보니까 그냥 약간 무대응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. 왜냐면은 긴 세월이 걸릴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또 다 밝혀지잖아요. 사필 규정. 꼭 그렇진 않지만 오해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이 밝혀지기도 하고, 어떻게 보면은 저는 무대응을 하는 것 자체가 너는 나랑 별로 상대가 안 돼. 네 말은 나한테 별로 중요한 말이 아니야 라는 뜻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. 하지만 이게 또 어떻게 그런 분자의 마음을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? 또 복수를 하고 싶을 때는 이런 또 현명한 방법들을 잘 연구해서 이상한 데서 버럭하지 않고 제때 급소를 딱 잘 공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여러분 잘 자요.